안녕하세요. 이번에 선거 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조혜주 선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선관위에 있었고 지금 그 조직을 많이 바꾸어가지고 결국은 중국과 북한 선거 제도를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유럽에도 살아봤고 지금 캐나다도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은 자본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은 이렇게 하이브리드된 사회라고 생각해요. 반은 자유를 허용하고 또 반은 민주적이다 이런 뜻에서 그렇죠. 그리고 너무 물질적이지도 않고 너무 비물질적이지도 않은 그런 상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사회민주적인 제도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완전한 자본주의 시스템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남북관계가 대치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선선한 과정을 통해서 선진 유럽이라든가 또 캐나다 같은 그런 나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갑자기 어떻게 혁명을 하며 갑자기 어떻게 중국 같은 나라를 모토로 삼을까? 저는 이것에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궁금했던 점을 이분 있죠. 스피커 스튜디오의 이분은 굉장히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국방부에 아마 미국 국방부 계통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심도 있게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3대 파벌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한 것을 제가 쭉 보니까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중국은 상하이방 공청단 태자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진핑은 태자당 쪽 사람이다라는 거죠. 파벌이 있다는 거고. 근데 북한의 경우는 차기 지도자로 상하이방에서 김정남, 장성택 이런 사람을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해외 자금을 이제 남용하거나 오용한다 이런 뜻에서 아무튼 처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상하이방은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유대 자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의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어쨌든 상하이방이 권력을 패배한 이후에 홍콩으로 많이 이주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현재 홍콩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상하이방과 태자당 사이에 어떤 알력 갈등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김정은은 어느 쪽 사람과 손을 잡았냐면요. 공청단과 손을 잡았다고 그래요. 즉 반 시진핑 노선이라는 거죠. 때문에 왜 김정은이 왜 비교적 초기에는 굉장히 시진핑과 반대되는 노선에서 있었고 중국도 대북 지원을 많이 줄였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중 세력인 트럼프와는 오히려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북한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싱가포르뿐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만나고 그랬었죠. 그런데 태자당의 시진핑은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2017년 이후에 독재를 강화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시진핑을 막 찬양하고
중요한 것은 2018년 3월에 개헌을 통해 가지고 영구 집권 체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중국몽을 강조하고 레닌식 빅브라더 사회의 오엘리안 사회를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국과 굉장히 지금 가는 방향적인 수단 같은 게 비슷하죠. 교과서 문제하고 개헌하고 중국몽에 한국이 들어가겠다고 그랬다면서요, 문재인은. 그리고 이제 빅브라더의 사회로 추구하는 거죠, 한국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자당 시진핑 하에서 중앙정법 업무회라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이것은 공안, 경찰, 법원, 검찰, 국정원 이 네 가지 주로 법과 그 국민 질서를 휘두르는 그런 기관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대법원을 휘하에 두고 조국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시진핑과 같은 체제로 가려다가 보니까 아마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미 그거를 완전히 노골적으로 말했잖아요. 중국 체제와 그 교감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라는 것. 저는 그게 지금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중국 수뇌부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과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CNN도 손에 넣고 유유자적한다. 또 힐러리 미국 민주당 쪽도 중국을 엄청 밀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뭐 한국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에 반대하는 것이 트럼프인데 지금 CNN을 페이크 뉴스라 그러고 막 공격을 하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을 하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근에 북한이 그 한국 정부를 보고 막 그 문재인에 대해서 막 거의 욕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마구잡이 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보니까 지금 휴전선에서 뭐 DVD 같은 거를 넣고 뭐 돈도 넣고 달러도 넣고 뭐 쌀도 넣고 그래가지고 풍선을 띄워가지고 북한으로 보낸다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오래된 그런 활동이에요. 그리고 미 국무부에서 이것을 또 일정 부분 뭐라 그러죠? 후원금을 댄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알려진 사실인데 왜 북한이 지금 화를 내냐 하면 지금 평화롭게 남북 문제를 해결하자고 문재인이 나서서 좀 설레발을 치고 쇼하고 뭐 가서 사진도 찍고 뭐 별별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 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적대적인 활동을 계속 놔둔다는데 화를 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풍선을 띄우게 하고 그런 거는 적대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면 적대행위를 금지하자고 그랬는데 왜 이것을 그냥 두냐. 이것에 이제 대단히 김여정이 화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사가 되고 있죠. 근데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바로 여기 등장하는 The Economist라는 잡지예요. 왜 이 잡지를 보여주면서 이 수가 1793년처럼 파티를 하자라는 것이 제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시진핑을 이렇게 내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프랑스 국기, 삼색 국기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가 좀 15분 안에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서 이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려면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지금 주식 문제를 얘기를 하겠는데요. 갑자기 그 니콜라라는 그 한국 기업인 한화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이런 수소 전기차, 차가 아니죠. 이건 트럭이죠.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주식가가 상승을 했어요. 뭐 보통 상승한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코스닥이 올라갔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그 흑인들을 그렇게 다루지 마라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문제를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가장 크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논한 것은 BBC와 CNN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컨택 산업들의 주식가가 떨어지고 언택 산업의 주식가가 마구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 경우는 제가 항상 그랬듯이 굉장히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손해난 거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니콜라라는 것이 테슬라처럼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구글 서칭을 안 하고요. 야후 파이낸스라는 것을 이렇게 서치를 하면 거기에 뉴스까지 쫙 뜨기 때문에 전 보기가 좋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더 많이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인즉슨 한국 그 경제 뉴스도 저는 많이 보는데, 테슬라가 3년 걸쳐서 굉장히 주식가를 올렸는데 니콜라는 뭐 지금 며칠 안 됐지만 굉장히 상승했다. 뭐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보면은 앞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그런 자동차 회사가 뜨기 때문에 트럭을 이 회사 니콜라는 아이템으로 삼았는데 아직 공장을 짓고 있다 그래요. 아직도. 그런데도 나스닥에 지금 상장돼서 굉장히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아직도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 젊은 사람 33세 나이에서 니콜라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콜라는 2018년하고 19년에 한화, 독일 보쉬가 굉장히 큰 회사죠. 그리고 이태리 이베코라는 그 트럭 제조사, 이렇게 3사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아가지고 유럽을 겨냥한 전기 배터리 트럭을 개발했다고 그래요. 개발하고 있겠죠.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화라는 그룹입니다. 한화는 사실은 군수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상당히 그 기술 축적이 높다고 제가 보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아마 그 역량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국적 기업으로서 니콜라가 뜨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은 어떤 날에는 그 굉장히 상승세가 올라가지만 그 상승한 그 지분을 또 팔게 되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뉴스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종차별을 반대하자 이런 시위가 있다. 그러면 벌써 거기서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어떤 지역은 코로나가 더 발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컨택이 아닌 언택 사업이 뜨게 되죠. 그러니까 언택 사업의 IT 사업의 거의 모든 주가가 지금
상승을 했더라고요.